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이 없었던 시기가 과연 있긴 했었는가, 이런 제가 한번 소주제를 가지고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학생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학생 때, 저도 예전에 학생 때 그랬지만 시험, 등수 걱정, 예전에 저희 때는 또 수우 미양가도 있었고, 이렇게 뭐 중간 뭐 고사나 뭐 이렇게 기말고사 치면 항상 그 점수가 딱 나오면서 반에서 뭐 몇십 명이 되면 거기서부터 1등부터 몇 등까지 항상 저희 뒤편에, 교실 뒤편에 그 딱 성적표를 딱 붙여놓는 이런 그때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와,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뭐 국민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으니까 중고 3년 3년에서 총 12년간에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를 어떻게 가서 뭐 이렇게 그런 걱정 많이 하고, 대학교를 또 진작 또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1학년 때는 잘 모르겠지만 2, 3, 4학년 학점을 좋은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데 기업에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어쩌고 이런 고민 많이 하죠. 또 직장인이 딱 되면 막상 직장 내에서 내가 이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잘 받아가지고 또 오랫동안 또 고용을 잘 이렇게 내가 보장 받으면서 잘 다닐 수 있을까? 잘 중간에 안 잘릴까? 돈은 근데 또 어떻게 모아가지고 너도 나도 지금 막 재테크 투자한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막 벌어볼까? 불려볼까? 또 미혼 남녀분들은 나의 평생 반려자,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잘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저도 그랬지만 2세에 대한 걱정,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지만 난임 부부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많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애들 건강하게 놓는 것만 해도 정말 행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애가 뭐 잘 자라가지고 뭐 좋은데 취업해서 이런 걱정을 하면 안 되는데, 인간이라는 게 정말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그게 아니죠. 또 결혼하면 나서 시댁 또 처갓집 관련돼가지고 나 저 어른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또 인간관계, 뭐 관계적인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고, 또 애들이 있는 저희 같은 부부는 저희 때 정도 나이 또래가 되면 뭐 건강도, 이 부부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건강 관련돼서, 또 자녀가 점점 커가면서 내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죠. 애들이 교육 관련돼서, 성적 관련돼가지고 부모로서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걱정, 또 40대를 넘어가면 은퇴, 노후, 또 나중에 월급 없어지면 어떡하나, 제2의 인생 설계에 대한 걱정. 인생은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지만 원래 이렇게 슬프고 외롭고 고난의 연속인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저금리 시대, 종이화폐가 막 나날이 그냥 막 헬리콥터에 부러진다 그러죠. 막 전국 각지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막 폭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근데 그래서 종이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 자체가 땅에 점점 떨어진다. 시장에 뿌려지는 돈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돈 갖고 있으면 바보라고 그랬죠. 현금 가지고 있으면. 자산시장이 계속적으로 그 돈이 이동하던 시기, 가상화폐, 뭐 주식, 부동산 등등 해서 코인으로 뭐 몇 억을 벌었네, 파이어족이 됐네, 주식 투자해서 막 몇 배가 되었네, 동학개미운동 어쩌고저쩌고, 부동산이 전국이 불장이고 전국 대세 상승장에다가, 근데 거짓말처럼 몇 년 그런 시대에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시중에 통화가 급속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이렇게 막 초고금리 시대 관련돼서 그 속도 또한 그 전에 비슷하게 이런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금리 상승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물가 또한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엄청나게 높은 시기, 7% 8% 막 이런 엄청나게 몇 년간 올랐던 고평가되던 자산 시장도 어떻습니까? 요즘 표현대로 막 녹아내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파이어족, 뭐 조기 은퇴, 뭐 욜로족 등등 해가지고 이런 단어가 쏙 들어가 버리고, 조기 은퇴했던 사람들도 다시 직장으로 들어가서 월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금 흐름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 막 대출 이자 갚아야 되는데 현금 흐름이 안 되고 자산시장에 녹아내리니까 다시 들어가서 월급 받아야 되겠다, 재취업하는 이런 시대. 현금이 이렇게까지 귀한 대접을 다시 받을 줄이야, 현금의 흐름이, 자산이 이렇게 얼마나 대단하게 보일 줄이야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완전 바뀔 줄이야.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역전세 나는 것은 막 부지기수죠. 프리미엄이 붙었던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또 분양권, 이런 물건 자체도 점점점 피가 떨어지고 또 이제 마이너스까지, 맛비까지 나오는 현상. 코인, 주식은 뭐 떡나고 말할 것도 없고, 다시 예금, 적금 금리가 막 5%, 6% 준다니까 다시 돈이 그쪽으로 다 몰리고, 채권으로도 돈이 이동하는, 여기 있던 돈이 다시 또 이쪽으로 쫙 이동하는 이런 현상. 이거 뭐 시시각각 변하니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어디로 가고 있나, 막 이렇게 막 혼란의 시기죠. 난 지금 잘하고 있나? 현타가 막 오고, 짠테크가 다시 유행하면서 무지출 챌린지 등등 해서 더 이상 막 궁상 맞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당연하게 해야 되고, 도시락도 싸가는 게 당연하게 해야 되고, 물가는 왜냐면 고공행진이고 임금은 그대로니까 말이죠. 전과 동일하게 소비 지출했다가는 누구 말대로 그냥 그 짓고를 면치 못하는 거죠. 대출이자 또한 말씀드린 대로 폭등했습니다. 담보대출 받은 사람도 엄청나게 힘들고, 전세로 들어갔던 분들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으신 분들도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정말 죽을 맛입니다. 자산 시장에 대해서 심리는 죽었고, 부동산 이전 시장 관련돼서 규제는 점점 풀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역부족입니다.
취득세, 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라든지 종부세 이런 완화라든지 또 대출 규제, DSR 폐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아직까지도 못 사기 때문에 거래가 실종, 이제 넘어서 멸종 상태. 이대로 가다가는 건설사가 공급이 중단하면서 또 한 번은 또 이제 공급이 팍 떨어진 시기가 역사적으로 또 반복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 걱정 없이 하는 우리 인생에서 걱정 없이 사는 인생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을 쓰면 지금부터입니다. 누군가는 그렇지만 걱정만 하고 하루 24시간 1분 1초를 그냥 흘러가고 있고 허투루 보내고 있다. 근데 똑같은 시간에 누군가는 걱정과 근심, 이 스트레스와 불안, 초조를 일으키는 문제들 있죠. 이 원인들에 대해서 해결책과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닌 사람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죠. 매 순간 선택의 순간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매 순간 고통, 고생, 불안, 초조, 걱정, 근심일 수도 있고, 그것을 그렇지만 하나하나 깨부셔가면서 그 희열감,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산을 하나 넘고 내 목표를 또 이뤄내면서 살아가는, 계속적으로 그 목표를 이뤄가면서 달성하면서 내가 점점 커지는 그런 선택을 하는 인생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의지와 생각대로, 계획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원래 우리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라든지 내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은 금지를 하시고, 내 의지로 바뀔 수 있는, 100% 바뀔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보았는가? 이제는 자문자답,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차례입니다. 발빠르게 정말 땀나도록 현장에서 돌아다녀 봤는가? 책 속에서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정독, 다독을 해봤는가? 전문가의 분석 글을, 블로그 글을 내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았는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즉 시간과 비용을 써봤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죠. 정말 감성 충만한 글입니다. 위로가 되는 글인데, 근데 그 순간, 그 짧은 그 찰나의 순간에만 위로가 될 뿐이고 사실은 남는 게 별로 없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순리죠, 순리. 이 순간은 당연히 지나갑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간도 그냥 과거의 한순간이 될 뿐인 거죠.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죠. 걱정과 근심 또한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서 그때 말이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된 거야. 그때보다는. 이런 미래가 있어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보다 못한 미래, 경제적으로 더 궁핍한 미래, 돈이 더 없는 미래, 자산이 더 없어지는 미래, 그럼 집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는 그런 미래, 주거를 이렇게 막 불안정한 그런 미래, 월급이 없어가지고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생활비를 충당하는 그런 미래, 월급 걱정을 계속적으로 월급이 없어서 그런 걱정하는 현금 흐름이 없는 그런 걱정만 하는 그런 노년에 대한 미래, 이런 미래들을 내가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루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스스로 타개하시고 노력하시고, 내가 정말 힘들다면 책이나 전문가를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정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시려는 저와 우리 구독자가 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화이팅입니다.